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찾고 찾아뵙고 있죠. 여러분의 숨겨진 보험을 찾아드리는 MTN 보물섬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어제 중복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삼계탕은 드셨나요? 더위가 한풀 꺾이긴 했는데 요즘 그래도 지치지 않게 영양 관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영양 보충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험, 신용 등 금융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좋습니다. 고민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고요.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는 02-2077-6394번, 문자는 013-3366-828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장문이나 그림 전송하실 때는 샵 0988번,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보물을 찾으러 보물섬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첫 코너는 보물섬 토크로 열어보겠습니다. 이정률, 안석훈 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드리는 라이프치 안석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통하는 금융 파트너 이정열 재무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물섬 토크를 시작할 텐데요.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자산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죠. 비과세 활용 방법이라는 주제입니다. 안 전문가님, 절세 방법에 관심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그 비과세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 얼마나 될까요? 구체적인 단위까지는 기억은 안 나도 한 400조 원대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400조라고 하면 좀 감이 오시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800만 원씩을 걷어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400조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죠. 태어나면 주민세 내셔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하면 소득세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자 소득세 내셔야 되고, 그 돈 번 돈으로 자동차 사시면 취득세 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담배 물면 담배세 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소주 한잔 하시면 주류세 내시고, 돈이 많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자산을 남기고 죽게 되면 상속세, 그렇게 평생 많은 세금을 내시고 사게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 우리나라 1년 국가 살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편의점 가시게 되면 껌 한 통 사실 때마다 몇 퍼센트? 10%의 부가세가 붙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부가세는 우리나라 국가 예산 400조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가세 같은 경우 OECD 국가 평균이 20%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조세 저항으로 현행 1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가세를 급격하게 올릴 경우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소득세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의 종류 그리고 소득 구간별 세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으로 돈을 벌면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나가서 돈을 버시면 근로소득세, 그리고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시면 사업소득세, 그리고 나이가 들어 공적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연금소득세, 그리고 임대료로 돈을 버시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내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합산하여 소득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정산 시 세금을 더 냈으면 미리 더 환급 받으시는 거고, 그다음에 세금을 덜 낼 경우 더 추가 징수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산이 너무 많아서 자식에게 주거나 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최소 10에서 5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또 10에서 50% 부과한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성년에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과 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또 하나 저희가 어떤 세금 재원 확보와 그다음에 형평성을 위해서 5억 초과 42% 소득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 확보를 위해 점점점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부동산을 포함해서 10억 이상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 상속세 계산을 통해서 그 재원을 꼭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안 전문가님은 주류세에 크게 또 기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담이고요. 그렇습니다. 비과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종합소득세 중에 이자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별 이자 소득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4%, 그리고 일본 40%, 크게는 프랑스의 경우 75%의 이자 소득세를 내는데요. 이 말은 내가 금융자산을 통해서 어떤 그 세금을 내실 때 100만 원의 이자 소득세라고 가정하면 프랑스에 살게 되면 얼마? 75만 원을 세금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5만 4천 원만 내시면 나머지는 내 소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내가 만약 이 이웃 나라처럼 이 세율이 점점점 이자 소득세가 높아질 경우에는 그때 내가 꼭 챙겨야 될 금융제품은 비과세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는 어떻게 꼭 챙기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과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유리한 비과세의 경우에 점점점 그 기간이 까다로워지고 조건도 불편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말 이전에만 해도 5년 이상만 유지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7년, 그리고 2004년 이후 현재까지는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님, 네. 우리가 매월 다달이 1,200만 원씩의 소득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이거 세금 안 낼 수 있을까요? 안 낼 수 있나요?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안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우냐면 이 비과세 혜택이 축소하기 전에 이모 여사는 30억 일시금을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겁니다. 그리고 매달 다달이 1,200만 원씩을 받았던 거죠. 이것은 비과세 요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이 이모 여사에게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좀 불편한 일화이기도 하지만 그때 이런 절세를 목적으로 비과세가 활용이 되기 때문에 2013년 2월부터 일시납은 2억 원, 그리고 작년이죠. 2017년 4월 1일부로 일시금은 1억 원, 그리고 매달 불입하는 적립형의 경우에는 월납 150만 원, 그리고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규정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크게 축소가 된 것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과거에 세법 개정 전 상품과 후의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세법 개정 전에는 기본 납입과 추가 납입에 대한 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경제활동계에는 기본 납입만 잘 하시다가 언제든지 목돈이나 퇴직금 등이 들어오면 일시금으로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추가 납입한 것도 비과세 적용을 받아 아까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절세할 수 있는 좋은 상품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만약에 비과세를 활용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율을 매우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법 개정 이후에 이제 가입하신 비과세 항목은 기본 납입과 추가 납입이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납입을 설정할 때는 추가 납입을 고려하셔서 기본 납입을 설정하셔야 하는 거죠. 무리하게 기본 납입을 하면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한 추가 납입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돈이 생겼다고 해서 1,800만 원을 초과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 추가 납입을 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나똑똑 씨와 그리고 나현명 씨 있는데 나똑똑 씨처럼 기본 납입 한도에 상관없이 이렇게 기본 납입을 좀 크게 여유 있게 가져갔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나현명 씨처럼 기본 납입과 추가 납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사업비는 낮추고 복리와 비과세 혜택은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찾아가셔야 하겠죠. 저 그림 보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네. 그런데 혹시 비과세 금융상품의 명의 변경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자, 비과세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2013년 2월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 이제 기산일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10년이었는데 이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는 명의 변경이나 또는 보장성을 연금 전환 등으로 계약 변경을 한 그 시점으로 기산일을 다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 변경을 하면 명의 변경한 이후에 10년 동안 잘 유지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 비과세 금융 상품은 시기별 가입 한도를 잘 알고 제대로 활용하면 절세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소득을 비과세로 잘 준비해 놓으신다면 의료 수가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의료보험 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만약에 준비되지 않을 경우에 국가에서 국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런 비과세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과세 준비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이번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생로병사로 보는 보험증권 분석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누구나 합리적으로 가성비 높은 보험 가입해서 유지하는 게 뭐 최선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요. 내가 가입한 보험들에 대해서 점검은 수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네, 앵커님, 조선의 명장 이순신. 늙을 로. 로는 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늙지 않는 인생 병도 안 올 것 같아서 너무 좋겠지만 예. 현실적인 거에서 상상을 해보게 되면 좀 제일 행복한 플랜은 것이냐, 뭐 당일서부터 받을 것이냐, 또 특정 질문가 있는데 이런 난감한 상황.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고 보장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는 주계약의 기본 납입은 20년 납 53세 보장인데 그 아래에 있는 특약들은 1년 납 또는 3년 납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1년 납 나머지 100세 보장 기간이 뭐 53세면 53년 동안 계속 갱신해야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또 3년 납의 경우에도 만약에 100세 보장이면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된다는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손보험 같은 경우 100세까지 납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는 아까처럼 종수술 특약이나 또 여기 보면 3대 질병도 지금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대 질병에 대해서도 완납 이후에 100세까지 든든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증권에서 확인하실 부분이 뭐가 있는지 5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처음에 계약은 뭐가 있을까요? 네, 납입 기간과 만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도 끝나는지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납 100세 경우 20년 납입하고도 100세까지는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보험 증권의 보장 기간이 평균 수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대장금이죠. 대장금. 보험의 보장 기간은 길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경제활동계의 보험료를 완납하시고 그리고 보장은 평균 수명 이상으로 길게 설정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계약과 특약입니다. 주계약은 보험의 주인인 거죠. 그리고 보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특약은 옵션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거나 뺄 수 있는 항목인데, 자, 자동차로 비유하면 자동차는 목적지까지 계속 이동하는 건데요. 이 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이죠. 이 엔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주계약이고요. 특약은 옵션에 의해서 우리가 썬루프나 내비게이션처럼 필요에 의해서 빼거나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계약은 차곡차곡 적립이 돼서 나중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특약은 만기에 환급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너무 과한 특약은 부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실손 20년만 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밑에 있는 특약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팁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보장보험료. 혹시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 번에 그걸 해지해야만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요. 예. 주계약이라는 것은 최저보험료로 낮출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장을 좀 네, 여러분들께 숨은 황금을 찾아드리는 보물섬의 정말 보석 같은 코너죠. 보험의 지침서와 같은 코너 보험의 정석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석 손해사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의 정석의 김정석입니다. 네. 오늘 3교시도 저와 함께 하실 텐데요. 숨은 보물 찾을 준비 되셨나요? 됐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오늘 보험의 정석 3교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수술 기초 과정 했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심화 과정 준비하셨다고요? 예,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목차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인데요. 먼저 수술에 대해서 암 수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보험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쉽고 또 좋은 정보 주셨다고 호평을 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양한 질병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오늘은 암 수술 준비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암이라는 질병 몹시 두렵고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워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하는데요. 앵커님 그렇다면 암으로 치료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주변에요? 네네.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암 하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질병인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 정말 주변에도 좀 계시고요. 나도 괜찮을까 덜컥 겁이 날 때도 가끔 있어요.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암은 더 이상 드라마에서나 보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만성질환과 같은 병이죠. 맞아요. 통계를 보시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를 봤을 때 31명당 1명이 암으로 치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30개 정도의 좌석이 있는데요. 이 버스 한 대당 1명이 암으로 치료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무엇일까요? 치료도 많이 힘들지만 고액의 병원비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액의 병원비가 왔을 때 우리는 보험을 준비해서 보장을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앵커님 그러면 암수술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암으로 인해서 수술받는 거 다 아닌가요? 예, 근데 보험회사는 좀 다른 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제가 그래서 동상이몽이라는 걸로 좀 표현해 봤는데 예. 보험회사는 합병증 수술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 종양을 제거하는 직접 치료 목적일 때만 암 수술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분께서는 전이가 참 많이 되는 병인데 척추에 전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전이 된 척추뼈가 약간 충격으로 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골절이 됐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겠죠. 암 때문에 생긴 척추의 골절을 수술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합병증 수술로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저는 암 때문에 발생하는 수술 다 암 수술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뭐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네. 또 보장이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또 보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제가 상담해드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55세 김영희님의 상담 사례였는데요. 이분이 진단받은 병명은 자궁암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장에 전이가 된 말기암 상태로 확인되셨어요. 그래서 근치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6번씩 받았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방사선 치료 후에 수진증이라는 합병증이 발생이 됐고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관 부목 삽입술 그리고 요관 부목 교체술을 2번씩 받으십니다. 보험을 가입해 두셨어요. 생명보험에 건강보험을 가입해 두셨고 수술비를 회당 500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셨는데요. 앵커님 우리 김영희님 어떻게 수술비 2번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수신증이 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 합병증으로 인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도 어렵지 않을까요? 예, 수신증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분은 수술비를 2번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더 이상 보험회사가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암 진단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없을 일이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혼나는 기분이에요. 네네. 일단은 이분이 어떻게 보장을 받았는지 결론은 2번의 수술비를 1,000만 원 보장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신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궁암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것이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암덩어리가 요관과 신장을 막아서 이렇게 신장이 붓는 병을 수신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무섭냐면 감염증이 생길 경우에는 폐혈증이 동반돼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수술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생명 유지를 위협하는 경우에는 암 수술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합병증 수술을 모두 다 보장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그다음에 치료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번 사연이 정말 안타까워서 좀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말 이 합병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예, 이어서 잠자고 있는 숨은 보험금을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잠시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앵커님, 제가 요즘에 네네. 신용카드가 하나 좀 필요해요. 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앵커님 사용하시는 신용카드 중에서 혜택이 정말 좋은 연회비가 저렴한 신용카드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요즘 신용카드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연회반 2만 원 정도고요. 영화, 커피숍 할인 다 되고 또 이게 적립이 된 이후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거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정말 좋은 카드인데요. 방송 끝나고 네.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꼭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보험도 좀 가입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보험 있죠. 그렇죠. 매달 얼마 정도의 보험료를 내시고 또 얼마나 좋은 보장 혜택이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보험이요. 매달 한 20만 원 정도는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보장이 있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 앵커님과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요. 근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2만 원밖에 내지 않고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좋은 혜택이 있는지 줄줄줄 외우면서 매달 20만 원이나 내는 1년이면 240만 원입니다. 자그마치. 이렇게 큰 비용을 사용하는 보험은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왜 궁금하지 않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예. 카드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험도 꼼꼼히 공부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증권을 이제 꺼내셔서 저와 함께 검토해 보시죠. 저 오늘 혼나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진 계속해서 않습니다. 이게 반성을 하게 되네요. 아니 뭐 반성까지 하실 건 아니고요. 예, 항상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저를 만나셨기 때문에 네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또 배워가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랍 속에 잠든 이 증권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죠. 예, 제가 표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우리가 화면 같이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보험금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겨져 있는 마치 세트 메뉴처럼 장애보험금과 진단보험금을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10가지나 되는 사례를 아유, 제가 예, 준비해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수험은 보험금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하나하나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말 정확하게 맞아요. 적용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숨은 보험금, 진단보험, 암 진단보험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내용인데요. 암 진단에 대해서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건강검진을 많이 받을 기회가 많다 보니까 내시경을 통해서 위 용종을 제거하거나 대장 용종을 제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자궁암 검진을 통해서 염증이 진단돼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렇게 검사를 많이 받으시고 수술을 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가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종양의 성격에 대해서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양은 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양성이 있고요.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악성 종양이 있습니다. 완전히 착하지도 그리고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성격을 갖고 있는 종양을 바로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데 나쁜 성격을 갖고 있는 암 중에는 다른 장기에 침범을 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암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리암이라고 합니다. 모든 암이 항암 치료를 해야만 진단비를 보장받는 건 아닙니다.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아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악성암 진단비, 제자리암 진단비, 그리고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암을 공부하는 시간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화면에 나와 있는 0단어 지금 바로 좀 메모 좀 해주십시오. 별이 무려 5개. 별이 5개. 최고별이에요. 네, 몹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어를 꼭 메모해 주시고 만약에 메모하기 어렵다면 옆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저는 찍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급 이형성증, 두 번째로 카시노이드 종양, 세 번째로 신경 내분비 종양입니다. 위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이 용종을 떼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 이와 같은 영어와 또는 진단명이 확인된다면 암 관련된 진단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중증도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여성분들 산부인과에서 자궁암 검진을 했는데 세포의 이상 소견, 즉 염증이 있어서 수술을 받았다면 암 관련 진단보험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심만 갖고 좀 알아보기만 하면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곳곳에 숨어 있네요. 지금 화면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이 4가지 꼭 메모를 하시거나 또 캡처를 하셔서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숨은 보험금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예, 두 번째 숨은 보험금은 장애 보험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애 어느 정도 돼야 보장을 받을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팔, 다리가 절단이 되어야 장애일까요? 아이고. 또는 팔, 다리가 마비가 돼서 못 움직여야만 장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정도가 심하고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약관에서 말하는 장애분류표에 해당된다면 장애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빈번한 상담 사례를 2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기형 상담 사례입니다. 눈께서 넘어지거나 빗길에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넘어져서 다음날 허리 통증이 찜해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검사상 허리뼈가 골절됐습니다 라는 진단을 받았다면 골절 진단비만 보장받지 마시고요. 장애보험금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의 척추는 이 깍두기 모양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겨 있습니다. 근데 골절이 되게 되면 이렇게 변형이 되죠. 찌그러지게 되거든요. 수술을 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찌그러진 척추뼈는 원래의 척추뼈처럼 복원되지 않습니다. 이 변형된 척추뼈를 바로 장애보험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릎 관절 장애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상담해 드린 사례인데요. 축구를 하거나 배드민턴을 치거나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하던 중에 무릎을 다치는 사고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다쳐서 병원에 가서 무릎이 많이 부었습니다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MRI 검사를 하자고 하실 거예요. MRI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께서 십자인대가 파열됐습니다 라는 진단명을 내주셨고 인대를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다면 수술비만 보장받지 마시고 장애보험금도 꼭 챙겨서 보장받으셔야 됩니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의 무릎에는 무릎을 안전하게 고정시켜주는 안정장치와 같은 인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전방 십자인대, 뒤에 있는 후방 십자가 있는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는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원래의 인대처럼 단단하게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불편함이 생기죠. 이것을 무릎 관절 장애로 장애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 파열 당하신 분들 종종 뵀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꼭 찾아서 보라고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보험증권에 재해장애 특약이 가입돼 있다라면 꼭 놓치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셔서 그 보장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맞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숨은 보험금은 바로 사망 관련된 숨은 보험금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은 오랜 기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갑자기 돌연사하는 급사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흉통이 발생돼서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해 정확한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험사하고 좀 분쟁이 발생되는데 유족분들 중에서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급성 심장사,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도의 간상동맥 폐색이라는 사인이 확인된다면 고객님들이 가입돼 있는 보험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보장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부검감정서상 급성 심장사,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고도의 관상동맥 폐색이라는 사인이 확인된다면 꼭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물 3까지 알면 보이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정리 좀 해볼까요? 예, 오늘 3교시 중요한 사항 2가지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 합병증 수술,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니다 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수술이라면, 합병증이라면 수술비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랍 속에 고이고이 모셔놓은 잠들어 있는 증권을 깨워주십시오. 흔들어서 깨워서 그동안 내가 받지 못했던 보험 보장은 없는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험의 주인은 보험 설계사도 보험회사도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 여러분 본인입니다. 꼭꼭 챙기셔서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챙겨서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보험이 어려워서 보장받기를 포기하신 보포자 여러분들 꼭 저희의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보험의 정석 김정석 손해사정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도 어김없이 더 알찬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